이노엔하고 디어유 말씀드렸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부담 없는 거는 사실 둘 다 부담은 없는데 HK 이노엔이 조금 더 싸고요. 디어유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수급 측면으로는 디어유가 외국인 기관 쌍매수가 지금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업황으로 보면 HK 이노엔이 제약바이오니까 업황이 좋죠.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의 메가 트렌드를 지금 HK 이노엔이 다 갖고 있죠. 거기다 캐시카우까지 갖고 있죠. 연간 매출 1조에 영업이익 1,000억 나는 몇 개 안 되는 국내 제약사 중에 하나죠. 상당히 모멘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디어유 같은 경우는 엔터 업황이 박살 났는데, 그런데 회복 신호가 솔솔찮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 회복 신호가 나오고 있고, 지금 중국 텐센트랑 이 계약 맺었다는 거는 잠재적인 포텐이 엄청나다. 그래서 디어유나 HK 이노엔이나 관심 갖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업데이트 드렸고요.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지금 밤 11시 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그래도 영상이 도움된다고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찍는 게 사실은 많은 시간과 인력과 여러 가지 리소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유튜브 하나 찍기 위해서 저도 저지만 이 편집을 해주시는 분이 사실은 본업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의 잠을 못 자고면서까지 영상을 올려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얘기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호의를 베풀면 마치 권리인 것처럼 말 같지 않은 댓글로 비아냥대시는 분들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유튜브가 사실은 진짜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거 하나만 보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만 힘들면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여러 가지로 특히 편집해 주시는 분이 엄청나게 잠도 못 자고 고생하면서 이걸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또 훈이팸 가족 여러분들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전지에 국한하지 않고 쓸데없는 종목, 쓸데없는 업황, 쓸데없는 산업, 쓸데없는 이슈 체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2차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감사하게도 2차전지 때문에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채널이 커졌지만, 제 최종 목표는 제 구독자분들과 훈이팸 가족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새롭게 런칭하는 구독 모델 서비스를 들으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주식 투자를 정말 재밌고 즐겁게 오래오래 주식 투자 라이프를 즐기게 하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이지, 2차전지만 얘기하려고 영상을 만들고 채널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전지도 사실은 관심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도 안타깝지만, 2차전지 외에 다양한 메가트렌드 성장 산업을 소개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반드시 공부해야 될 핵심적인 기업들을 소개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만 영상을 보셔서 너무 안타깝고 많이 속상하고, 사실은 영상을 올리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구독자 여러분들, 기업 또는 산업을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섭취해 주시면 반드시 그게 주식 투자 수익률로 이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외에도 올려드리는 다양한 기업 분석 영상, 이슈 체크 영상, 훈훈한 주식에 관련된 모든 컨텐츠를 골고루 보시면 분명히 반드시 도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찍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다룰까, 그거 고민만 4-5시간을 합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합니다. 그런데 너무 조회수가 차이가 나면 그럼 2차전지만 그냥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들지 않게 저는 2차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훈이팸 가족 여러분, 그 다음에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리고 최종 목표는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 그게 제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영상 제발 편식하지 마시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팩트에 대해서 틀린 거는 얼마든지 지적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도 틀린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수준 이하의, 그리고 비상식적인, 그리고 비아냥되는, 그리고 무슨 희망회로 돌리냐, 행복회로 돌리냐 부터 해서 다양한 류의 상당히 눈살 찌푸려지는 수준 이하의 댓글로 제발 비아냥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기업분석 훈련소에 나오는 기업과 이슈체크에 나오는 기업은 절대 추천주가 아닙니다. 제가 이 기업분석 훈련소에 있는 기업을 특정 매수 매도 시점을 고려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천주인데, 네가 추천하는 종목들은 다 고가에 있는 것만 추천하냐, 그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보지 마시길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굉장히 중요한,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데이터, 거래대금, 체결 강도, 외국인 기관 누적 순매수 현황, 차트, 기술적 분석에서의 위치, 그 다음에 모멘텀, 또 뭐가 있죠? 프로그램 순매수, 이 6가지 그 데이터, 그거 관련돼서도 사실은 매달이 아니라 매주 업데이트 해드리고 싶은데, 또 형편없는 조회수 때문에 이 너무 중요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안 보시면 제가 올리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보셔서 이것도 그냥 유료 콘텐츠에만 다룰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유료 구독 모델을 사전 신청해주신 너무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구독 모델 추가적으로 꼭 사전 신청하고 싶다고 하셔서 요거 영상하고 1개 정도 영상 주말에 더 올릴 건데, 그 2가지 영상에 있는 고정 댓글에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영상이 이제 딱 2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전 신청은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거 지금 이제 토요일 새벽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 올리는 영상, 요 2가지 영상에만 유료 구독 모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오프라인 모임도 갖고, 당연히 여러 가지 매월 그 주의 주도주, 그 다음에 시장의 트렌드, 트렌드 성장 산업, 하다못해 HTS 활용하는 법, 그 다음에 다양한 시장도 돌아가는 이슈, 모멘텀 관련된 A부터 Z까지 구독 모델이라는 게 시의성 있는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자세히 다뤄드릴 생각입니다. 최근에 소리소문 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디어유입니다. 디어유 뭐죠? 말 그대로 펜 플랫폼입니다. 펜 플랫폼. 엔터주 박살 났죠.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K엔터의 경쟁력, K엔터의 글로벌 확산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스템화된 아이돌을 만드는,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을 만드는 시스템이 대체 불가라고 미국에서 최대 앨범을 제작하는 제작사에서 이미 밝힌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사재기로 앨범을 100개씩 1000개씩 사는 수요가 조금 줄다 보니까 계속 앨범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주가가 SM이든 JYP든 YG든 40% 이상 반토막이 나면서 상당 부분 그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안타까운 거, 뉴진스를 볼모 잡아서 하이브와 미니진 사이에 그런 하이브와 미니진의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엔터주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TS가 내년도에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BTS 외에 스트레이키즈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TX17이 다시 글로벌 콘서트, 글로벌 팬덤을 다시 더 견고히, 더 콘서트 규모도 키우고요, 새 앨범도 내고요,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칩니다. 일단 가장 큰 트리거는 아마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시점에 BTS 완전체가 컴백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BTS보다 더 앨범을 많이 파는, 1년에 앨범 판매량이 760만 장씩 파는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에서 2번이나 1등 했는데, 지금 다시 미국에서 K-POP 확장 신호탄을 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는 플랫폼 뭘 갖고 있죠? JYP는 JYP360, 하이브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이브가 갖고 있는 플랫폼이 있죠. 그 다음에 디어유란 플랫폼이 있죠. 이런 각각의 팬 플랫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독 모델로 수익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게 2025년입니다. 디어유도 소리 소문 없이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개인이 올린 게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미친 듯이 폭풍 숙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종목이요. 소개해드려야겠다 해서 갖고 왔고요. 자, 결정적인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이 텐센트 뮤직, 중국의 음악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텐센트 뮤직하고의 체결입니다. 협업 체결입니다. 그래서 신규로는 텐센트가 가진 잠재 고객 5.6억, 이 5.6억의 1%만 디어유에 들어오면 연간 들어오는 영업이익 사이즈가 300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디어유의 그 버블은 일본과 미국 시장 연달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보드도 이 더 버블을 기대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타 채널 가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타 채널 나가는 걸 줄이고 제 채널에 더 집중해서 하면 조회수가 올라갈 거라는 아주 따끔하고 아주 감동적인 그 충고의 말씀 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HK 이노엔 너무 좋아하는 회사예요. 핫한 모멘텀 다 갖고 있어요. 카티 치료제, 그다음에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그 다음에 뭐 있죠? CDM 위탁 생산, 그것도 심지어 이중항체 위탁 생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비만 치료제 모멘텀도 갖고 있어요. 또 뭐 있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모멘텀도 갖고, 5개 제약 관련된 메가 트렌드는 다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또 너무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숙취해소제, 마켓쉐어 46%에서 48%의 1등입니다. 하나 더 있네요. 폐암 치료제. 그래서 증권사에서 소리 소문 없이 계속 목표가는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 이제 매출 1조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는 2026년에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예상되는 거는 이노엔의 PCAB 제제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K캡시 글로벌로 두 번째로 보노프라잔에 이어 딱 두 번째로 아마 미국의 내년 상반기 안에 FDA 승인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잘 나왔어요. 매출 6.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으니까 거의 전년 동기 대비 수준은 유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들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하이닉스가 많이 줄었죠. 30% 수익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견조한 수준 31%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가 급격하게 주가가 빠졌지만 KB금융, 신한금융지주가 모두 금융주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특히 금융주단의 메리츠 금융지주가 75%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알테오는 최근에 특히 오늘 이거 찍는 11월 1일 새벽 기준으로 11월 1일 밤입니다. 11월 1일 밤 11시 50분 기준으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68% 수익 중이고요. 300% 넘었었는데 하나에어로가 192%, 하나에어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300%, 현대로템 130%, 유한양행 98% 견조하고요. 그 다음에 리가캠이 100% 넘었는데 84%까지 떨어졌고요. 리가캠 계속 공부를 해봐야 되고요. 삼양식품도 지금 50만 원대에 계속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휴젤 곧 100% 달성할 것 같아요. 지금 휴젤 신고가 75% 수익률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투도 400% 넘었다가 369%인데 뭐 여전히 견조해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요 파마 리서치입니다. 파마 리서치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다뤄달라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요거 공부해 보겠습니다. 93% 수익률이고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수익이 다 빠졌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41% 빠졌는데 이수페타시스 실적 나오면 당연히 업데이트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수익률 좋은 게 퓨처캠이에요. 퓨처캠. 어제하고 오늘 11월 1일하고 10월 31일 좀 빠졌는데 그래도 1월달 대비해서 100% 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시 지금 올라오는 게 화장품 쪽의 VT, 여기 수익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언급드리는 종목들은 기사 찾아보고 꼭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꼭. 코스피달에서 거래대금 1등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규로 DS 단석이라는 회사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런 회사 왜 들어왔는지 좀 찾아보셔야겠죠. 당연히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때문에 있는 거고요. 유한양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고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이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이런 회사는 신규 딱딱 들어오는 회사들은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뤄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내용들 디테일하게는 구독 모델에서 그때그때 시황 관련돼서 계속 매일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코스닥단에서 거래대금 역시나 HPSP가 지금 뭐 승소했다고 나왔는데 HPSP랑 예스티랑 각각 입장 차이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있고요. 네이처셀. 새롭게 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왔어요.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사그라들었지만 반도체도 2차 전지보다 더 현재로서 시장 규모가 큰 AI로 치면 더 큰 규모니까요. 반도체 계속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엔캠, 2차 전지 거래대금 높죠. 그 다음 리가캠바이오 역시, 그리고 실리콘2, 그리고 에이징랜드가 엔비디아 AI 칩보다 더 성능이 개선된 칩을 개발했다고 해서 최근에 갑자기 빵 떴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중독성 있죠. 원래는 그 윤수일의 아파트를 리메이크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술자리에서 게임하는 그 아파트라는 그 로제 아파트가 빅히트 치면서 YG엔터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빵 뜨고 있습니다. YG엔터도 봐야 되고요. 엔터도 슬슬 회복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어이로 가져왔고요. 파마리서치도 봐야 됩니다. 지금 클래시스가 베인캐피털이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사모펀드가 다시 인수하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요거는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1등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등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슬슬 가격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가격대가 전 좀 오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하이닉스 안 다루는데 처음으로 하이닉스 분석 영상을 올린 거에는 어떤 힌트를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거 LG엔솔, LG화학이 여기 새롭게 프로그램 순매수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리가캠바이오, 파마리서치, 포스코퓨처엠, 삼성SDI. 대거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주가는 부진하지만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체결강도 상위 1등이 사실은 당일 체결 강도랑 전일 체결 강도의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전일 체결 강도 높은 순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CS윈드, LG엔솔, 기아, LG와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잡혔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 체결 강도 3,000단 제약이 전일 체결 강도로는 1등 찍혔고, 평균값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에코프로비엠, 반도체 칩 설계하는 AD 테크놀로지, 새롭게 유비케어가 들어왔어요. 헬스케어 쪽,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쪽, 그 다음에 펩트론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있고, 유바이로직스, YG엔터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간 한 달 누적 순매수입니다. 하이닉스가 6,383억, 기간 외국인 합산으로는 1등이고요. 2등이 눈여겨봐야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3,564억으로 에너빌리티가 2등입니다. 3등 고려안, 이건 경영권 분쟁 때문에 그렇고요. 소리 소문 없이 현대모비스가 4등입니다. 2,871억. 그리고 하나에어로가 5등이고요. KB국유, 한국전력, 한국항공우주, 저는 또 요 새롭게 대한항공, 그렇게 말 많았는데 아시아나 결합 승인 거의 됐죠. 지금 유럽 통과됐고 이제 미국만 남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확장되겠죠. 유럽 노선, 미주 노선. 그래서 대한항공도 수급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게 하이브가 들어와 있고요. 저는 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 요거 공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 역시나 알테오젠이 10월 한 달 동안 1,478억, 주가 최근에 조금 부진하지만 조정되는 모습 보이지만 역시나 기간 외국인 합산으로도 누적 1등입니다. 알테오젠은 계속 인덱스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알테오젠 시가총액 1등 제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최소한 5, 6개월 이상은. 그 다음에 엔캠이 있고요. 주성엔지니어 들어와 있죠. ABL바이오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있고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싹쓸이하고 있죠. 펩트론도 제약바이오, 오스코텍도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원전에 BHI가 있고요. IT에 반도체에 테크윙이 있습니다. 테크윙 주가 많이 조정받았을 때 최근에 다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크윙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다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단에 있는 회사 중에서는 저라면 ISC 공부해 볼 것 같아요. ISC. 그래서 HK 이노엔 준비해 봤습니다.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회사고 캐시카우 탄탄한 회사인데, 심지어 핫한 글로벌 지금 제약바이오 메가 트렌드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뭐 있죠? 카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중항체, CDMO, 위탁 생산. 이 5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3분기 실적 매출 잘 나왔고 영업이익 마이너스 0.8%예요. 근데 뭐 이거를 뭐 시장에서 실적이 나빴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예상한 게 250억이고요. 영업이익 222억 3천만 원 나왔으니까 28억 차이 나는 거예요. 상당히 실적 잘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면 HK 이노엔의 K캡이 8월 달에 설비 가동이 중단됐어요. 뭐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게 아니고요. 설비 교체하고 여러 가지 생산 라인에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동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 0.8% 줄었다? 거의 영업이익 줄지 않았고요. 숙취 해소제가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컨디션의 외형과 실적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안 팔린 게 아니라 스틱이나 조금 가격이 싼 게 많이 팔리고요. 비싼 병형이 좀 안 팔렸어요. 그것도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 컨디션이 숙취 해소제 시장에서 48% 압도적인 1등인데 짜잘짜잘한 업체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이 너무 재밌어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K캡 가동이 조금 지연됐고요. 재고평가손이 일시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이건 다 일회성 요인이잖아요. 이거 없어지면 실적이 당연히 훨씬 좋아지죠. 4분기에 K캡의 해외 진출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캐시카우, ETC라고 하죠. 전문의약품이 매출은 8.6%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3.3% 증가했어요. 이 구자가 이거 가로인데 가로입니다. 영업이익은 13.3% 증가한 199억이에요. 그리고 특히 종합영양수액 요게 의료 파업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5.4% 증가했어요. 그래서 매출 341억 나왔고 영업이익 단에서 3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K캡이 공장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골고루 다 잘 나왔어요. 영양수액제, 그 다음에 재미난 게 K캡을 원래 어디랑 했죠? 종근당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끊고 보령이랑 지금 하고 있어요. 보령제약. 근데 오히려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순환기랑 당뇨, 신장, 의약품 쪽 전문의약품에서 111.7% YY 증가하면서 946억을 기록했고요. 보령이랑 공동 판매하는 이 고혈압약 카나브, 포시가, 직듀오가 다 판매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뇨약, 시다프비아 요것도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이 원래 데이터에 입각한 굉장히 영업이랑 마케팅을 잘하는데 보령의 고혈압 판매제, 그 다음에 당뇨약까지 같이 판매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HK 이노의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보령의 실적도 좋았습니다. KK의 처방은 원의 처방은 25.8%가 증가한 500억을 돌파했습니다. 504억이고요. 분기당 처방액이 500억 수준이다? 그러면 1년 처방액은 얼마죠? 2천억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K캡은 이미 작년에 1200억 매출을 돌파했습니다.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공장 다시 정상 가동되면서 출하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46개 국에 진출을 했고요. 10개국에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하고 중남미 쪽에서도 또는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허가 완료 출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개 이상의 중국은 이 K캡의 적응증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하는 모멘텀은 바로 FDA 승인인데요. 25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미란성 식도염, 자 요거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란성하고 비미란성의 차이가 뭔지. 미란성 식도염 미국 임상 3상이 종료됩니다. 내년에. 그 다음에 K캡 관련돼서 유럽 기술 이전의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요 숙취 해소제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숙취 해소를 광고로 표시하려면 인체 적용 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확보한 것만 숙취 해소제랑 광고 문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통과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확보한 데는 HK 이노엔의 컨디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컨디션의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짜잘짜잘한 업체들은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컨디션의 점유율이 마켓 쉐어가 50% 이상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재밌죠? 2분기에 요새 핫한 이 술도 이제 제로 소주 나오잖아요. 제로 칼로리, 티로고. 요게 지금 3분기에 누적 매출만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 컨디션을 포함한 이 제로 음료를 파는 H&B 쪽 사업부가 다시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년 5월 내년 미국 소화기 학회에서 캡의 비미란성 식도염 임상 결과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상반기 안으로 미국 FDA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판권이 상반기 안에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미국과 유럽 모멘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K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너무 재미난 게 K캡은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 PCAB 제제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10명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2명 이상은 위식도 역류질환을 겪고 있다고,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 비치료제는 이제 시장 침투율이 막 20%, K캡 기준으로요. 이제 막 20%인 거예요.
근데 그럼 뭘 쓰냐? 기존은 요걸 씁니다. PPI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100%였는데 아예 빵인 시장을 PCAB 제재가 들어와서 20%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유로 이 PCAB 제재를 왜 써야 되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잘 보세요. PPI 제재보다 위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훨씬 빨라요. 두 번째, 더 오래 약효가 오래 갑니다. 세 번째, PPI 제제는 식사할 때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제제는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복용이 가능하다. 너무 편리한 거죠. 약효도 빨라요. 약효도 더 오래 가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PAB 제제는 처방전 없이 아직 불가능하고요. PPI 제제는 일반 약국에서 OTC,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아, 목이 지금 가려고 하네요. 그래서 PCAB 제재가 일단 2030년까지 K캡이 전체 시장의 약 10% 미만으로 돼도 매출 사이즈는 2조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K캡의 목표 HK이노에서는 2030년에 매출 2조를 잡았습니다. 차세대 의약품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쪽도 HK이노엔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티 세포 치료제도 HK이노엔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카티는 환자 혈액에 들어있는 면역세포 T세포에서 추출한 암세포를 공격한 뒤 환자 주입형으로 맞춤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앱클론의 혈액암 치료제, 혈액암 카티 치료제 AT101의 후속 물질을 HK이노엔이 공동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 혈액암 카티 치료제 101을 위탁 생산을 HK이노엔이 CDMO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K캡의 성분명은 바로 테고프라잔입니다. 테고프라잔. 기억을 해두세요. 테고프라잔이 K캡의 성분명입니다. K캡은 2026년에 미국 본격 출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미국의 이 K캡의 경쟁 약물이 바로 보케즈나입니다. 보케즈나. 근데 보케즈나보다 K캡의 약효 발현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시장 침투율을 보케즈나를 상당 부분 K캡이 승인이 떨어지면 뺏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AB 국내 거는요. 그리고 국내 경쟁사들 거는 PCAB 약물이 미란성 식도염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K캡은 지금 비미란성 식도염. 자, 비미란성 식도염이 뭐냐? 역류 증상은 있는데 식도 점막은 손상이 없는 겁니다. 이미 K캡은 국내 경쟁사들과 다르게 비미란성 식도염 적응증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미란성 식도염의 K캡이 단독 FDA 신약 허가 여부가 상당히 HK이노의 주가를 빵 띄울 중요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단독 적응증이 된다는 것은 이미 우수한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증명하는 겁니다. PCAB 시장 점유율이 이제 21%로 빵부터 넘어왔습니다. 3분기에 K캡만 15%, 이미 일본에서는 PCAB 제자가 30% 이상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는 국내에는 이제 1조 시장까지 커졌습니다. 거기서 K캡이 1등이고요. 매출 사이즈는 작년 기준 1,200억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2,000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PPI는 위산에 취약해서 PPI가 약효가 나오려면 4일에서 5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기존의 PPI 제제입니다. 그런데 K캡의 PCAB 제제는 위산과 전혀 무관합니다. 효과도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PCAB 제재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워낙 장점이 더 많으니까. 글로벌 PCAB 시장은 2030년 기준으로 약 9조 시장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K이노엔은 신약개발사 퓨처 메디슨이랑 바로 메쉬 뭐죠? 과거에 내시라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요게 메쉬로 통일됐습니다.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입니다. 메쉬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이 엄청난 규모입니다. 글로벌로 4억 4천만 명이 이 메쉬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겪고 있고요. 26년 기준으로 이 메쉬 시장이 35조 시장입니다. 국내에서만 이 대사 관련 지방 간염이 41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요거 관련돼서 FM101을 HK이노엔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M101의 장점은 그 부작용인 간 섬유와 그 다음에 염증, 간 염증 억제 기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K캡의 중국 상표명이죠. 타이신짠. 타이신짠이 PCAB 중국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적응증, 3개 적응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헬리코박터, 헬리코박터 많이 들어보셨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법. 요거가 최근에 허가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전체 소화성 궤양용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가 포함된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이 4조 1천억. 그 중에 PCAB 제재가 연평균 50%씩 폭풍 성장하는 거. 그 다음 미국이 2등인데요. 3조 7천억 시장. 미국 FDA 승인 받은 거는 PCAB 제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보케즈나가 유일합니다. 바로 일본의 다케다 제약인데요. 글로벌 빅파마에 가깝죠. 다케다. 보케즈나인데 보케즈나의 성분명은 바로 보노프라잔입니다. K캡의 성분명은 뭐였죠? 페고프라잔. 다케다 제약 경쟁사의 성분명은 보노프라잔. 그게 유일합니다. PCAB 제재로 유일하게 미국 FDA 승인 받았어요. 2분기에 매출 성장만 이 보케즈나가 284% 나왔어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치료제 투여한 다음에 얼마나 빨리 약효가 나오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투여한 다음에 위내의 산도가 pH 4 이상, 그게 얼마나 빨리 도달되는지 그 시간을 측정하는데 K캡이 최단 시간인 1시간을 기록했고요. 경쟁사 보노프라잔, 다케다 제약의 보노프라잔은 4시간을 기록하면서 K캡이 훨씬 더 빠르게 약효가 발현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요거는 그 리피도라고 하는 이상 지질혈증 심혈관 치료제의 성분명이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인데, 이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이랑 상호작용을 안 하는 걸로 밝혀졌고요. 보케즈나는 약동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지질혈증 환자나 심혈관 치료제는 이 보케즈나를 먹을 경우에는 약동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환자 수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국내 PCAB 제제 중에 가장 많은 압도적인 4개 이상의 라인업을 가진 게 바로 HK 이노엔의 K캡입니다. 그러면 경쟁사 대웅제약의 팩스투라 2개고요. 최근에 새롭게 나온 제일약품의 자큐보는 단일입니다. 그리고 HK 이노엔의 K캡의 또 장점은 이 구강봉해제. 구강봉해 뭐죠?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약을 바로 넘기기 어려운 사람이 녹여서 먹을 수 있게끔 한 거. 약을 편리하게 녹여서 씹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든 약이 바로 약의 형태가 구강봉해제입니다. K캡 미국 출시 1년 차 때 27년 매출 기준으로 27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5년 차 때는 아마 미국에서 매출만 1조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케즈나는 FDA 승인 때 불순물 이슈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허가하고 승인받는데 지연했는데 K캡은 보케즈나랑 화합물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니트로사민 등 불순물이 생기지 않아 보케즈나보다 불순물 이슈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K캡의 중국 관련돼서 작년 3월에 의료보험 등재가 됐는데 이미 700개 이상의 중국의 대형 병원에서 처방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아마 로열티 매출만 10%를 보수적으로 잡으면 120억을 추정하는데, K캡의 중국 파트너사가 중국인 러신제약인데, 러신제약이 6천억 3년 안에 6천억 이상의 이 K캡 매출을 예상하니까 여기에 10% 로열티 잡으면 600억 이상이 중국에서 2027년에 K캡 매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글로벌로 PCAB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사는 5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K캡의 또 다른 신성장 동력 야누스키나제라고 있습니다. 바로 자가면역 질환 신약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염증 부위에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JAK-1 효소만 선택적으로 억제해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야누스키나제를 바탕으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M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Y바이오로직스 3사와 공동 개발을 해서 이 자가면역 질환 항체 신약 후보 물질을 이 옥스티마라는 상품명으로 미국 내비게이터 메디신과 중국 화동제약의 기술 이전했는데, 그 주도를 IM바이오로직스가 했고 2건의 미국과 중국의 기술 이전 계약 규모만 1조 7천억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로 성공을 했습니다. 옥스티마 단일 항체 및 이중 항체 신약 후보 물질이고요. 자가면역 질환 항체 OX40L을 타겟으로 단일 항체,
그 다음에 OS40L과 TNF-알파, 종양괴사인자. 요 TNF-알파 요것도 많이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종양괴사인자. 요거 동시 타겟으로 하는 이중항체 2개 물질이고요. 단일항체는 HK-이노엔 단독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이중항체는 HK-이노엔과 Y바이오로직스가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항체 신약물질, 요 앞단에 자가면역질환 항체 신약물질도 이노엔이 신규 성장 동력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기업 사이윈드로부터 GLP-1, 한미약품도 하는 거 GLP-1이죠. GLP-1 유사체 에크노글루타이드, 요거를 도입하면서 국내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바이오 기업 사이윈드랑 비만 치료제를 GLP-1 유사체 기반으로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주 1회 투여하는 주사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GLP-1 유사체 에크노글루타이드는 중국과 호주에서 임상 2상에서 혈당 강화, 체중 감량 효과, 안전성을 검증받았고요. 사이윈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먹는 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구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복합제에 대해서도 우선 협상권을 HK-이노엔이 보유해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펩타이드 면역 치료제 전문 개발업체 노바셀 테크놀로지로부터 펩타이드 신약 후보 물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FPR2 작용제 기존의 차세대 합성 펩타이드 물질을 개발하고 있고요. 몸속에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F2 활성화 물질입니다. 후보 물질 가진 염증 억제 또는 세포 재생 촉진을 기반해서 이 FPR2 활성화로 안과 질환이라든지 피부 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구 고령화되고 고령 인구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감염성 질환 치료제는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가 면역 질환의 발생률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구강붕해정, 입속에 녹는 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K캡의 경쟁사는 바로 대웅제약의 팩스클루인데 요거를 원래는 K캡을 종근당에서 팔았는데 지금 경쟁사 대웅제약과 팩스클루를 종근당이 팔고 있죠. 재밌죠? 그 다음에 K캡 미국의 처방추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보노프라잔은 2030년부터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이제 20%까지 왔습니다. HK-이노엔은 K캡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0% 올해 초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카티 치료제도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K캡 매출액이 내년에 지금 24년도에 1,800억 잡아놨는데 2,000억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그래도 한 2,400억 사이즈 20% 정도 보수적으로 성장한다고 보면 2,4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바로 미국에서 PB 제재를 하는 패톰 파마슈티컬스였습니다. 이게 최근에 주가 조금 조정받았지만 85% 올랐어요. 1월달 대비해서. 자, 패톰 파마슈티컬스 경쟁사 PCAB 요거에 미국 시장에서 아마 PCAB 3빌리언 달러를 추정하고 있어요. 시장 규모를. 근데 요게 패톰 파마슈티컬스가 1.17 빌리언 달러예요. 근데 이거를 시총 사이즈가 50% 이상 반토막할 이유가 없죠. A노엔이. 저는 아무리 밸류에이션 할인 줘도 20에서 30% 주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략 HK-이노엔 목표 시총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디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죠? 버블이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 지수 요 최근에 계약했어요. 지수하고 리시아. 그 다음에 차트 1위의 아티스트 외에도 우리나라 탑 배우들, 스포츠스타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를 통해서 버블 구독자들한테 프라이빗 메시지, 음성 메시지를 제공하고 또 무대 뒤 모습을 공유 플랫폼에 올리는 말 그대로 팬 플랫폼입니다. 600명 이상의 아티스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600명입니다. 하이브의 팬 플랫폼 위버스입니다. 위버스 다음 탑2입니다. 위버스, 하이브 위버스 아시죠? 200만 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고요. 그 중에 73% 이상이 지금 유료 구독자로 지금 이 버블을 이용한다는 거고요. 73% 이상이 지금 해외 구독자인데요. 해외 유저들을 새롭게 영입하기 위해서 요 아티스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이발빈하고 페소 플루마 둘 다 남미 쪽입니다. 남미 쪽. 그러니까 남미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인데요. 레게 쪽하고 라틴 팝 쪽에 원탑 킹이라고 불리는 제이발빈이 있는데요. 애플뮤직에서 10억 이상의 스트리밍 기록했고요. 제이발빈 앨범이 3,500만 장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인스타 팔로우 수가 5천만 명 이상이고요. 곡 중에 제이발빈의 곡 14개가 유튜브에서 빌리언스 조단위 뷰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소플루마라, 요것도 남미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인데요. 스포티파이 글로벌 5위 스트리밍 기록했고요. 라틴 인기 아티스트면서 미국에서 이 남미 음악 관련된 레게나 라틴 관련된 음악 관련돼서 미국 멕시코 쪽 음악에서 판매량 계속 1등을 기록했던. 그래서 이 페소플루마랑 제이발빈을 신규로 영입을 했어요. 버블에. 그래서 버블의 성공적 서구권, 미국과 유럽을 진출을 위한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엊그제 나온 뉴스인데 중국 음악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텐센트. 텐센트가 QQ 뮤직을 갖고 있고요. 쿠고 뮤직을 갖고 있고 쿠어 뮤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개 합산 MOU 뭐죠? 월간 활성자 수가 6천만 명이고요. 그 중에 유료 구독자가 1억 2천만 명입니다. 텐센트랑 계약을 맺었습니다. QQ 뮤직 플랫폼 내에 K-팝 아티스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중국 현지 아티스트들도 이 디어유의 버블에서 팬 서비스 구독 모델을 판매합니다. 이 텐센트 관련된 이슈는 텐센트랑 계약하는 거는 2년 전부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워놨다가 완전히 사그라졌는데 드디어 2년 만에 계약을 맺은 거고요. 본격적인 서비스는 아마 25년 3분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월간 활성자 수 Q 뮤직의 1%만 들어온다고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그게 아마 예상되는 거는 342만 명입니다. 디어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200만 명 중에 중국 사용자 수가 44만 명이에요. 꽤 크죠? 그러면 몇 프로죠? 20%가 넘죠. 그리고 iOS 이용자 비율이 23%입니다. 왜? 77%가 쓰는 안드로이드는 중국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iOS만 돼요. 애플폰. 그래서 iOS 쓰는 사람만 버블을 중국에서 쓸 수 있으니까 23%로 보면 하반기에 중국에서 예상되는 거는 한 85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이익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중국의 모멘텀이 반영되면 전체 OP 마진이 35%대에서 44%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K-팝 아티스트의 중국향 수출 판매 줄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앨범을 100개, 1000개, 10,000개씩 사재기 하는 거는 급격하게 줄었지만 중국의 K-팝 아티스트의 수출은 여전히 견조하다. 4,341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바로 전년 대비 50%. 엄청난 성장이죠. 전년 대비 50%가 증가했어요. 이미 작년 3,400만 달러를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디어유 앱의 중국 시장은 iOS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긴 해요. 아까 23%? 그러면 신규 추가되는 거 iOS만 감안해도 중국발 이 텐센트와의 합작은 현재 디어유의 버블 플랫폼의 월간 활성자 수를 2배 이상,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디어유 먼저 진출한 일본과 비슷하게 약 10개에서 50개의 IP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화증권, 미래에셋, 삼성, 유한타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별성인 거는 JYP와 지분이고요. 앨범 수출 증가세보다 이 팬 플랫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버블의 증가세가 더 더디었습니다. 중국에서 매우 비싼 콘텐츠로 인식을 받는 건데 이건 오해가 있습니다. 버블의 메시징 구독권은 월 4,900원인데 비싼 콘텐츠로 인식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이폰을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iOS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중국 1인당 GDP의 7%에 해당되는 114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아이폰 고가폰을 이용할 수 있는 중국 유저들이 많지 않겠죠. 올해 1분기 기준 iOS 점유율은 16%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오포, 비보, 샤오미, 최근에 중국에서 엄청 뜨고 있는 트렌전 이 4개가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런데 이 버블 플랫폼이 상당히 잘 될 아주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를 굉장히 높이 우대하고 아티스트를 따라하고 하는 인플루언서 시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중국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아주 활발합니다. 뭐 있죠? 짧은 숏폼, 거의 인스타, 유튜브 맘먹을 정도로 커졌죠. 그 중국의 숏폼이.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음악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35조 8천억.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요.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 대한 중국의 구매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어유의 버블 메시지는 중국에 아주 적합한 서비스 모델이라고 보고 있고요. 디어유의 한 개 IP당 평균 구독권을 보수적으로 2,500원을 잡으면 아까 구독권 모델의 가격이 4,500원이니까 약 10억의 매출이 발생하고요.
반면에 중국 아티스트 C팝의 5억 6천 명의 월간 이용 활성자 수의 1%만 디어유 버블로 전환되면 300억 이상의 추가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어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의 중국 비중은 30%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요. 진짜 안타까운 거는 77%의 안드로이드 유저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빵입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이용하는 나라에서는 최소 평균 47%의 2배 이상의 애플 iOS 대비 2배 이상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MOU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전체 디어유의 MOU는 소폭이지만 감소하고 있다. 음악산업 규모에서 22년 기준으로 중국이 5위입니다. 그런데 디어유 플러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IP 수를 50개의 기준으로 했더니 일본에서 매출이 6배가 늘어났습니다. IP 수 늘리는 만큼 매출이 폭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중국 매출 비중이 35%입니다. 중국 디지털 음원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요. 버블에 입점하는 아티스트는 현재 607명이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스타 팔로워가 5천만 명이 넘고 연애 앨범 판매가 3,500만 명이 넘는,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가 빌리언스가 14개나 있는 라틴계 아티스트들이 2명이나 글로벌 탑급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디어유 버블에 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앨범 판매량은 아까 수출 증가세에서 나오듯이 이미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팬 충성도에 따라 iOS 문제만 좀 해결되면 4,900원에 굉장히 비싼 가격은 아니죠. 그래서 충성도에 따라 이 멤버십 유료 서비스는 증가 추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는 매출단에서는 내년에 한 980억, 그리고 이익은 376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PER 기준으로 21배입니다. 그러니까 엔터주 평균보다 엄청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1,000억 넘는 매출은 26년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5년도에 중국 거 매출이 얼만큼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HK 이노했네요. 25년도에 1조 매출 달성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영업이익 1,000억 넘는 회사 별로 없어요. 지금 영업이익 1,100억, 올해만 960억 예상을 하거든요. 내년에 영업이익 1,000억 달성권을 보이고요. PER 내년 기준으로 16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 평균 PER이 대략 15배니까 HK 이노에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다. 그 다음 디어유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9일 연속, 기관이 5일 연속 폭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쪽에서 중장기성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만 계속 팔죠. 외국인 기관 계속 사죠. 그 다음에 HK 이노에는 외국인이 그래도 꾸준히 사주고 있는데 기관 쪽 물량은 없는데 최근에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지만 47,000원 후반대에서 투신과 사모펀드와 연기금 매수가 소폭이나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어유는 굉장히 수급이 지금 좋아지는 상황이고 HK 이노에는 조금 좋아질락 말락 간보고 있는 상황이고, 주성 엔지니어링 너무 길어져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아까 들어온 거 중에 주성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순매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서 같이 넣었고요. 디어유 보시면 의미 있는 가격 22,800원, 27,500원, 31,100원을 다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1,000원대가 다시 새로운 지지 구간이 되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34,000원까지 돌파했죠. 그래서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엄청난 대량 거래량을 싣고 바닥권에서 올라왔습니다. 증권사 디어유 같은 경우는 평균 목표가가 41,000원 정도 됩니다. 아직도 업사이드는 3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HK 이노엔의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은 요 38,000원대, 41,000원대, 44,000원대, 47,000원대, 50,000원대인데 지금 47,000원대가 이탈하면 최근에는 이게 새로운 지지 가격으로 보이지만 47,000원 이탈하면 44,000원까지도 쉽게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크게 봤을 때는 47,000원하고 50,000원 박스권 가격에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 줄었죠. 그래도 이평선, 60일선, 200일선, 120일선 깨지 않고 있어요. 중장기 이평선은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는 있습니다. 디어유 월봉인데요. 디어유 월봉도 보시면 지금 29,700원, 29,700원이 사실은 과거의 지지선이었다가 저항선으로 바뀐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걸 월봉상에서 돌파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노엔입니다. 이노엔도 월봉상에 의미 있는 가격은 3만원, 36,000원, 44,000원, 52,000원인데 지금 월봉상에서는 44,000원과 52,000원에 지금 박스권 형태에 있는, 그래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 거래량은 조금 실리다가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노엔하고 디어유 말씀드렸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부담 없는 거는 사실 둘 다 부담은 없는데 HK 이노엔이 조금 더 싸고요. 디어유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수급 측면으로는 디어유가 외국인 기관 쌍매수가 지금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업황으로 보면 HK 이노엔이 제약바이오니까 업황이 좋죠.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의 메가 트렌드를 지금 HK 이노엔이 다 갖고 있죠. 거기다 캐시카우까지 갖고 있죠. 연간 매출 1조에 영업이익 1,000억 나는 몇 개 안 되는 국내 제약사 중에 하나죠. 상당히 모멘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디어유 같은 경우는 엔터 업황이 박살 났는데, 그런데 회복 신호가 솔솔찮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 회복 신호가 나오고 있고, 지금 중국 텐센트랑 이 계약 맺었다는 거는 잠재적인 포텐이 엄청나다. 그래서 디어유나 HK 이노엔이나 관심 갖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업데이트 드렸고요. 또 실적 관련된 3분기 실적과 관련된 다양한 실적 분석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구독 모델 이제 영상 딱 2개 남았으니까 거기에 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HK 이노엔과 디어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